평범한 오후였다. 내 아파트에서 창문 틈새로 바람이 지나가고 도시가 느리게 숨 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날. 며칠째 현관문이 고장나 있었는데 열어보려고 할 때마다 단순히 수리공을 부르는 걸 미루는 내 고집을 떠올리게 됐다. 결국 고민 끝에 옆집에 사는 이웃 민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는 어떤 문제든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했다. 비록 우리 사이가 얼굴 정도 아는 정도였고 필요한 말 이상을 나눈 적은 없었지만 용기를 내어 그의 문을 두드렸다. 민호는 문을 빠르게 열었고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 속에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다. 흰 티셔츠와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의 따뜻하고 친근한 미소가 눈에 띄었다. 내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는 이미 상황을 이해한 듯 보였다. 문 문제가 있나요? 그는 약간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조금 부끄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공구 상자를 들고 나섰다. 걱정 마세요. 바로 고쳐드릴게요. 우리는 내 아파트로 들어갔고 그의 존재로 공간이 더 작아진 것처럼 느껴졌다. 민호는 공간을 채우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손잡이를 쥐에 깊게 살피기 시작했는데 나는 긴장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이렇게 세심한 사람이 내 거실에 있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는 침묵을 깨며 물었다. 나는 정기적으로 문 손질을 하지 않은 내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낮게 웃으며 작업을 시작했다. 손잡이를 분해하고 부품을 조정하는 그의 손길은 마치 이 일을 수천 번 해본 사람처럼 능숙했다. 그가 작업하는 동안 나는 그의 작은 디테일들을 보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으며 움직임은 정확했다. 집중할 때 이마를 찌푸리는 모습은 세상 어느 것도 그를 방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이상하게도 그런 모습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문 손잡이를 고치는 단순한 일에 이렇게 몰두하는 모습을 보는 건 좋았다. 여기 오래 사셨나요? 나는 대화를 시작하려고 물었다. 민호는 작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네, 5년 정도 됐어요. 조용한 건물이라 좋지만 가끔은 함께할 누군가가 그리울 때도 있죠. 그 말에 나는 놀랐다. 그는 그렇게 사교적이고 다가가기 쉬운 사람 같았는데 외로움을 느낄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다. 몇 분 후 그는 일어서서 가져온 천으로 손을 닦았다. 다 됐어요. 한번 써보세요. 나는 문으로 가서 손잡이를 돌렸고 놀랍게도 완벽했다. 새 것처럼 됐네요. 나는 감탄하며 말했다. 그는 환히 웃으며 대답했다. 문제가 해결됐다니 기쁘네요. 그런데 다른 것도 하나 보였어요. 그는 거실 창문을 가리키며 조금 틀어져 보인다고 말했다. 나는 놀랐다.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그의 말에 이제야 이해가 됐다. 가끔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바람이 들어오곤 했다. 괜찮으시다면 한번 볼까요? 그는 이미 도구를 꺼내며 물었다. 나는 당연히 괜찮다고 했다. 그를 창문 쪽으로 안내하자. 그는 문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나는 계속 그를 관찰했다. 민호는 마치 내 공간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다. 저녁 햇살이 방을 비추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우리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곧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물건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치유와 같았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일부를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말투에는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민호가 창문을 조정하면서 살짝 몸을 밖으로 기울여 하드웨어의 정렬 상태를 살폈다. 그 자세는 그의 움직임이 얼마나 정확하고 신중한지를 예상치 못한 각도로 보여주었다. 나는 그의 옆에 서서 수리를 지켜보는 척했지만 사실 그의 존재에서 작은 디테일에 빠져들고 있었다. 마치 그의 모든 행동이 은은한 자석 같은 매력을 지닌 듯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나는 약간의 당황을 숨기며 말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띄웠다. 오랜 세월 하다 보니 익숙해진 거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모든 작업이 이렇게 즐겁지는 않아요.
그가 말하며 내게 조금 더 오래 시선을 고정했다.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나는 태연한 척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아파트에서 해왔던 다른 수리 이야기로 말을 시작했고 어느 순간 대화 주제는 취미와 열정으로 옮겨갔다. 나는 민호가 정원을 가꾸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식물을 돌보는 데 보낸다는 것도 들었다. 웃기죠? 물건을 고치는 것도 좋지만 살아있는 무언가, 식물 같은 것을 돌보는 게 정말 평화를 준답니다. 그가 반짝이는 눈빛으로 고백했다. 그 모습은 그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당신에게 그런 면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나는 진심으로 흥미롭게 말했다. 사실 항상 굉장히 조용한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섬세한 면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그는 이번엔 조금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아마도 올바른 사람들과 있을 때 더 개방적인가 봐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더 커졌고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는 이 순간에 딱 어울리는 배경음악 같았다. 민호는 조정을 마치고 한 걸음 물러나 작업을 점검했다. 이제 문제 없을 거예요. 바람도 더는 안 들어올 겁니다. 그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서둘러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공기의 분위기가 변하는 것 같았다. 불편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대화의 친밀함이 우리 둘 모두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것 같았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요. 이렇게까지 도와주실 필요는 없었는데 내가 가볍게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는 고개를 기울이며 호기심과 진지함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돕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시간이 즐겁네요. 그 말은 공기 중에 머물렀고 순간 빗소리조차 잦아든 것 같았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미소 지었고 그것이 충분하길 바랐다. 그는 거실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갔고 나는 그를 따라가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우리가 소파에 앉았을 때 그는 편안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여기 항상 혼자 사셨어요? 그는 길었던 편안한 침묵 끝에 물었다. 네, 몇 년 됐어요. 민호 씨는요? 여기 오래 사셨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답변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느껴졌다. 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의 말은 나를 놀라게 했다. 그가 과부라는 걸 몰랐다. 정말 안타깝네요. 쉽지 않았겠어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쉽지는 않았죠. 하지만 삶은 계속되니까요. 그리고 가끔은 당신을 위한 사람이나 순간들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게 의미가 생기기도 하죠. 그는 마치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 나는 심장이 약간 빨리 뛰는 것을 느꼈지만 잘못 해석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는 여전히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는 창문을 보더니 소파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서 좀 갇혀 있어야 할 것 같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런 것 같네요. 나는 약간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는 다시 나를 바라봤고 이번엔 우리 사이의 침묵은 공허하지 않고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는 자신의 삶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나도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비밀을 조금씩 털어놓을수록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꿈,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다르게 흘러갔을지에 대한 상상, 그리고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느 순간 그는 소파에서 내 쪽으로 살짝 다가왔고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대화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일종의 공감을 만들어냈다. 우리의 손이 거의 우연히 스쳤을 때 둘 다 잠시 침묵했지만 아무도 손을 뺏지 않았다. 그 단순한 접촉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우리의 손이 닿았을 때 마치 조용하지만 전율이 흐르는 무언가가 우리 사이를 지나가는 듯 했다. 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평소에는 편안하고 가벼워 보였던 그의 눈빛이 이제는 예상치 못한 강렬함을 담고 있었다. 그는 손을 떼지 않았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배경에서 부드러운 멜로디를 이루는 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다. 미안해요. 당신의 공간을 침범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내 손 위에 놓여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기대하는 무언가도 느껴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침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는 잠시 내 말을 곰곰이 생각하는 듯 하더니 그의 손가락을 부드럽게 내 손 위로 움직였다. 그 동작은 수줍으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손길의 온기가 내 몸 전체로 퍼지는 듯했다. 나는 내 숨결이 변하는 것을 느꼈다. 이제 더 천천히, 더 깊이 숨을 쉬고 있었다.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솔직하고 따뜻한 사람이군요. 그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하며 여전히 내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긴장을 풀려 했다. 그리고 당신은 생각보다 더 예리하네요. 나는 약간의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했다. 소파에서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었고 나는 이 순간이 계속되길 바라면서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놀라워하고 있었다. 그가 마침내 말을 꺼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이게 어색하게 보이길 원하지 않지만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이 느껴본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제 그는 나에게 너무 가까워서 그의 온기가 느껴질 정도였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고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나는 정확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았다. 별 생각 없이 나는 그에게 약간 몸을 기울이며 우리 사이의 거리를 더욱 좁혔다. 그의 손이 내 손을 떠나 천천히 내 얼굴로 올라왔다. 마치 자연스러운 움직임처럼 느껴지는 이 동작은 마치 오랜 연습 끝에 나온 것 같았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마치 내가 원하고 있다는 신호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원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했다. 그는 내 눈을 응시하며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보였다. 그리고 조금 더 몸을 기울여 우리 얼굴이 단 몇 센티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점까지 다가왔다. 나는 그의 숨결이 내 피부에 닿는 것을 느꼈고 내 심장은 너무 강하게 뛰어 방 안에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결국 거리를 좁힌 건 민호였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고 그 키스는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되었지만 곧 깊어졌다. 마치 오래도록 기다려온 순간을 드디어 맞이한 듯한 느낌이었다. 그 순간의 강렬함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았고 우리 둘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듯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이렇게도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나는 이 순간이 끝나길 원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얼굴을 감싸고 있다가 이제 내 어깨로 내려왔고 그는 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워지는 느낌은 동시에 두렵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설레는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창밖에 내리던 빗소리는 여전히 들렸지만 이제는 우리 아파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비하면 단지 멀리서 들려오는 배경음악처럼 느껴졌다. 우리 사이의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고 모든 움직임은 전보다 더 강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민호는 단순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완전히 몰두해 있었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잠시 떨어져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내가 괜찮은지 확인하려는 듯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미소만으로도 그가 필요한 모든 답을 주었다고 생각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얼굴을 가볍게 스치더니 다시 나를 끌어당겨 이번에는 더 깊은 키스를 나누었다. 우리 사이의 순간이 점점 강렬해질수록 세상은 사라지는 듯했다. 모든 것이 그 순간의 열기와 예상치 못한 연결로 압축되었다. 민호는 너무도 가까웠고 너무도 현실적이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는 단지 문을 고치러 온 이웃이었을 뿐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갑자기 현관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그 순간이 중단되었다. 우리는 놀라 급히 떨어졌다. 나는 현관 쪽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아마도 바람이 복도에 있는 무언가를 떨어뜨렸을 거라고 생각했다. 민호는 아직 숨을 고르지 못한 상태로 일어나며 말했다. 가서 확인해 볼게요. 아마 무언가가 떨어졌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약간의 긴장감도 느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몇 초 동안 기다리며 여전히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어딘가 이상했다. 그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가 말하며 나에게 봉투를 건넸다.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봉투를 받았다. 열어보니 안에는 손으로 쓴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짧고 직설적인 문장이 내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 둘 모두에게 좋게 끝나지 않을 거야. 나는 민호를 바라보며 무슨 설명이라도 해주길 바랐지만 그의 놀란 표정은 진심처럼 보였다. 이게 밖에 있었다고요? 나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복대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이 봉투만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다. 몇 분 전만 해도 나누었던 온기와 친밀함은 이제 손에 잡힐 듯한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누가 그것을 남겼을까?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민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이 알아야 할 무언가가 있어요. 그는 망설이는 것 같았지만 말을 잇기도 전에 문을 두드리는 큰 소리가 우리를 놀라게 했다. 마법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이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문 너머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나는 민호를 바라보며 답을 찾으려 했지만 그의 표정에도 내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의문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었다. 문 너머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민호가 나에게 하려고 했던 말은 무엇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누가 알고 있을까? 이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은 이것이다. 여러분은 다음 이야기를 알고 싶으신가요? 내가 문을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민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걸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계속 보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여러분은 절대 그 다음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여러분의 의견과 이론을 정말 듣고 싶어요.